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월요일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또는 신곡 또는 가을, 겨울 콘서트를 대비하여 지금 현재 임영웅님의 공연장에 대한 의문점과 문의, 그리고 제가 직접 발췌해낸 자료들까지 굉장히 본물처럼 많은 소식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우선 이런 뉴스를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JTBC에서 직접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업로드한 공식 20분이 넘는 엄청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 영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김영대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 JTBC의 간판 아나운서죠. 이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렇게 음악평론가님과 함께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발라드와 트로트, 과연 발로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트로트 팬덤의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리고 세계의 영웅은 무엇인가? 임영웅님의 노래, 이 발로트라고 할 수 있는 장르에 대해서 음악평론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시당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보컬리스트로서의 이 면모는요,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트로트도 잘하지만 이 임영웅님의 I'm Here 앨범을 들어보면 모든 장르를 다 섭렵했고 그런 소화력이 어색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트로트를 부를 때는 트롯 가수였지라고 했다가 또 발라드를 부를 때는 뭐 이문세 씨나 변진섭 씨, 성시경 씨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 발라드를 떠올릴 수 있게 자연스럽게 발라드적인 소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임영웅님을 뭐 트롯 가수다, 발라드 가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음악은 아예 장르를 규정할 수 없고 임영웅이 곧 장르다 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진다. 이러한 말들을 이 두 분이서 주고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특히 나이가 어리지만 그 특유의 감수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음악에 녹여내면서 한국의 어덜트, 컨템포러리 가수로 뽑는다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또 쏟아내면서 최근 락 스타일까지 소화하며 오토튠까지 시도했을 만큼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넓은 스펙트럼은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잘 부르고 발라드는 또 발라드대로 너무나 잘 부르고 이 강지영 아나운서가 볼 때는 또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의 임영웅님인데 또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또 굉장히 신나게 노래를 소화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더불어서 이 트로트 팬덤의 진화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팬이 되신 영웅시대 분들은요, 요번 축구 시축 행사 때도 그렇지만 이 팬덤 문화의 어떠한 매너, 진화된 팬덤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이 영웅시대 분들이 제대로 선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덤이 연령대가 높다 하더라도 어머님들이라 할지라도 MZ세대 못지않은 더 현명한 판단과 더 열정 넘치는 응원을 해내고 계신다. 그것이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두고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세계의 영웅. 쉽게 말해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제는 세계의 무대를 섭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수로서 이 평론가님이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특히나 해외 K-POP 가수들과 함께 이런 투표 경쟁 같은 걸 했을 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두고서 꼭 K-POP 또 해외 무대라고 해서 꼭 외국 노래를 불러야 하고 영어로 불러야 하고 아이돌 음악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30대 초반의 청년이지만 나이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장르와 자신만의 감성으로 세계 무대를 쥐어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어제 JTBC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20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JTBC 언론사에서 바라볼 때도 또 함께 나온 음악평론가 김영대님이 보기에도 대단한 가수라는 겁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제 흔들흔들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집 앨범이 될지, 신곡 앨범이 될지, 또는 콘서트가 될지, 그 모든 것이 될지 아직 우리 모두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큰 것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최근 싱글 앨범곡인 모래알갱이가요, 이 빌보드 차트에 또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이 평론가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음악이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선보이면서 가수 임영웅이란 사람의 한계는 없구나,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 결과를 멜론 차트에서도 제가 일요일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멜론 차트 역시나 일요일날 섭렵했습니다. 모래알갱이가 방탄소년단과 뉴진스의 노래를 누르고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전국의 노래는요, 빌보드와 영국 차트에서요 최상위권에 위치를 했으며 뉴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만큼은 이 모든 가수들을 누르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인 위상과 위치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1위만 차지한 게 당연히 아니었죠. 쭉 내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20위권 내에 모조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 런던보이, 이제 나만 믿어요, 아버지, 폴라로이드, 인생찬가, 아비앙또, 손이 참 곱던 그대, 사랑의 진짜, 연애편지, 보금자리까지 딱 19위 안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1집 앨범과 싱글 앨범 모든 노래들이 차트인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빌보드 차트에서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설명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32개월 동안 넘버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임영웅님이 6월 달에 1000만이라는 평판 지수를 보이면서 이 탑3에 있는 이찬원님과 장윤정님의 이 모든 평판 지수를 합친 수치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높은 이 평판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서 800만으로 아쉽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님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8월 달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찬원님은 아쉽게도 4위로 밀려났지만 2위를 차지하고 3위를 차지한 탑3 내에 김호중 씨와 영탁님을 보면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평판 지수 750만으로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얼마나 높은 지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임영웅님의 다음 앨범 신곡이 발표가 되고 제가 지금부터 조금 이따 설명드릴 콘서트를 통한 새로운 이벤트가 벌어진다면 이 평판 지수 6월달처럼 1000만 지수를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6월달에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발매가 되면서 특히나 많은 분들을 깜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평판 지수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신나는 겹경사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겹경사가 또 터졌어요. 자, 어떤 겹경사인지 제가 바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1억 7천만 뷰가 날아갔다. 오류 수정 요청에 들어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달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수억 뷰가 사라졌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튜브 상의 오류로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다수 자동으로 생성됐었던 임영웅님의 음원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티스트 임영님의 이 삭제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1억 7천만 뷰가 소실됐었던 당시의 조회수가 보면은 19억 4천만 뷰대였어요. 그런데 임영님은 최근 21억 2천만 뷰까지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19억 뷰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가 감소한 것입니까? 그런데 임영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다시 고스란히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다. 자, 어떤지 보니까요. 실제로 임영님의 유튜브 채널인데 들어가서 보니 21억 4,900만 뷰까지 임영웅님의 소실됐었던 유튜브 조회수가 돌아왔습니다. 실제로는 21억 2천만 뷰였죠. 그런데 2천만이 더 증가한 그 사이에 소실됐던 요 사이에 19억 4천만 뷰에서 19억 6천만 뷰까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열렬히 이렇게 스밍을 했는데 이때 기사가 난 것이 바로 8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약 20일이 넘는 한 달 가까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스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 접목이 되면서 21억 4,900만 뷰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전부 다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내에서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여 만약 복구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입니다만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밤잠 이루지 못하고 열심히 스밍했던 그 결과가 너무나 아쉬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튜브에서 잘 복구를 시켜주었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바램과 또 염원이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의 오류조차 다시 제자리로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가을 콘서트 또는 신곡 발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과 많은 전문가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곳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될 공연 장소. 제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K-POP 스타를 보러 한국에 오는데 우리나라의 전문 공연장이 빵개,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계적 공연을 펼칠 음향과 무대가 없다. 실제로 많은 해외 가수들, 최근에 뭐 힙합 가수 퍼렐도 우리나라를 내한 공연했는데 어땠습니까? 다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라는 경기장에서 임시적으로 콘서트를 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요,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가 따로 존재합니다. 지금 BTS 데뷔 10주년 콘서트에서도 입증이 됐듯 이 K컬처는요,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 모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7년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외국인 3천만 명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배경에도 바로 이 K-POP 콘텐츠 파워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공연할 공연장이 빵개입니다. 그나마 고척 스카이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주로 쓰여왔지만 고척 스카이돔은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있었죠. 서울 앵콜 콘서트가 있었지만 19,000여 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주로 쓰이긴 했지만 전문 시설도 아닐 뿐더러 세계적 공연을 치른 이력이 적다 보니 음향이나 무대 환경을 뽑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이 어디죠? 맞습니다. 임영웅님과 유력하게 관련 깊은 바로 CJ ENM의 CJ 라이브 시티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완공만 되면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고 당초 내년인 2024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CJ ENM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면서 이 콘서트 공연장 공사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개될 계획이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그 어떠한 확정된 이야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기장이죠?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잼버리 콘서트를 축구 경기장에서 최근에 했습니다. 바로 서울 마포구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잔디구장 위에서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축구 팬들이 분노했고요. 잔디장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잔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대 설치에 유의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어땠습니까? 뭐 엉망이 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했었죠. 그러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상암 경기장에서 임영웅님의 공연을 하기에는 또 많은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요, 손에 꼽고 있기 때문에 이번 5만 명을 동원했던 브루노마스 공연 역시 모두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음향 상태도 좋지 않지만 더 문제는 최근 이곳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K-팝 공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공연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공간의 용도에 맞게 스포츠 경기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의도치 않게 서로 불편한 입장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초대형 아레나 공연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K-팝의 인기가 급등하면서 10,000명에서 20,000명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을 짓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장 올 연말에는요, 인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이 초대형 아레나 경기장이 들어서고 한국의 첫 K-팝 전용 아레나 타이틀을 가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창동의 서울 아레나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K-팝 시티, 인천, 전용 공연장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인천 송도에 K-팝 콘텐츠 시티를 아예 계획하겠다 라면서 인천에서 활발하게 지금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말 완공이 되면요, 임영웅님의 내년에 있을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도 충분히 초대형 아레나 공연장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넘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가을 콘서트가 어떠한 규모, 어디에서 진행될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고척 스카이돔이나 아니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 내년 또는 내후년에 있을 공연장에서는요, CJ 라이브 시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당장 올 연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도 충분히 임영웅님의 초대형 공연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달 드리면서도 이 매번 TS 샴푸를 비롯하여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행보가 우리 팬들에게도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선행은요, 제가 아마 가장 빨리 전달드리는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빨리 전달드리는 만큼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큰 감격을 선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바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임영웅이 쓰던 방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어 기운이 좋다. 조선체육회라는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영웅님의 칭찬을 극찬했었던 이천수 선수부터 전현무 씨까지 유명인들이 대거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이 리얼스포츠 예능 조선체육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스포츠 예능국장을 전현무 씨가 맡게 되면서 이 다양한 이야기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특히 25일 방영된 조선체육회 4편에서는요, 마침내 조선체육회만의 공식 사무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이 바로 레전드 임영웅이 쓰던 곳이라는 이 사무실을 본 멤버들은 기운이 좋다라며 굉장히 만족했고요. 이곳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지난달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잡았던 이영웅, 바로 이천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범죄자도 잡은 적이 있다라는 비화를 공개했는데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 출연자들이 빵빵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임영웅님이 사용하던 방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다. 물론 이 방송 프로그램은요, 아시다시피 바로 TV조선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어떠냐? 시청률이 높지 않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유명세를 조금이라도 더 활용해보기 위해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까지 임영웅님 이야기를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고요. 저것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사용했었던 방이다 라는 이 대사부터가 얼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송 프로그램에 만약 출연을 한다면 이라는 상상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졌는데요. 자, 왜인지 하고 봤더니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현무 아나운서가 임영웅 가수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정말 시청률이 폭등할 거다. 최소 7%는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천수 선수 역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마치 영상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뭔가 이 프로그램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또 이렇게 영탁님과 이찬원님이 함께 자료화면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뒤편에는 임영웅님이 이 미스터 트롯 때 썼던 진의 상징인 왕관, 그 왕관을 쓴 모습을 또 등신대로 놓고 방송 내내 이렇게 한 번씩 노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생각하는 이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반응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사가 얼마나 독특했는지 이렇게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편을 실제로 보신 한 수호천사님이 또 저에게 이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얼마나 이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선사하고 있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기운이 얼마나 이 방송가에서 성공적인 기운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놀라운 기록도 소개가 됐습니다. 가왕 임영웅 드디어 BTS를 이겼다. 바로 기업평판연구소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된 건데요. 자,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비롯한 많은 가수들의 이 브랜드 평판 기록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보니까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중에서 뉴진스를 이어 2위에 랭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방탄소년단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그 다음에 뭐 아이브, 세븐틴, 블랙핑크 정말 쟁쟁한 가수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월 가수 브랜드 평판 결과에서 지금 전 세계에 제대로 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뉴진스가 1위를 차지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 역시 2위에 랭크가 되었고 오히려 방탄소년단을 추월하면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에게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 이 기사를 통해서도 매우 놀라운 사실로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수 중에 방탄소년단을 앞설 수 있는 가수가 몇이나 있을까요? 특히나 솔로 가수들 중에서 나열해봐라 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숫자를 찾기가 더욱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임영웅님이 언제 복귀를 하느냐, 소씨가 말했던 가을 콘서트, 나아가선 2집이 될지 신곡이 될지 뭐가 됐든 좋으니 빨리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선행을 볼 수 있던 결정적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앨범과 관련된 바로 정동원 군의 신곡 독백이라는 노래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면서 이 우주총동원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탑식스 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동원 군의 신곡 발표를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임영웅 님도 신곡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지금 어떤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진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앨범이 되지 않겠나, 이런 반응들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정동원 군의 노래가 딱 발표가 됐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정동원 군의 곡은 바로 임영웅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영웅님의 인생 찬가를 작곡한 윤명선 작곡가님이 바로 이 정동원 군의 신곡을 작곡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매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정동원 군의 이 밀접한 어떠한 또 인연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명선 작곡가님처럼 임영웅님의 노래를 만든 이력, 경력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요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인 조선체육회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간접적인 등신대까지 등장을 시켰던 게 아닐까요? 사실 TV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주할 겁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TV조선을 떠나서 너무나 엄청난 초대박의 연속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방송사에서 함께 출연을 했었던 임영웅님의 시절을 기억하는 관계자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TV조선의 내부 관계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다시 자신들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주기만을, 예능이 됐건 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됐건 어떠한 형태로든 등장해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 조선체육회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임영웅님이 등장해주면 너무나 고맙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모든 패널들이 함께 쏟아냈던 게 아닐까요? 자,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는 흥행이 보증되어 있는 흥행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벼운 예능방송 출연이건 뭐 유튜브건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행보 하나하나가 많은 방송사와 많은 전문가들에게 그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신곡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베일에 감싸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씨가 예측했던 내용들이 딱 들어맞게 된다면 기가 막히겠지만 사실 저조차도 100% 예측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임영웅님이 그 엄청난 신곡이 될지 2집 앨범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노래를 정말 아시다시피 1집 앨범 때도 그랬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연습과 얼마나 많은 녹음과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거치겠습니까? 안 그래도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력한 임영웅님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바쁜 일정과 시간을 쪼개어 우리들을 감동시킬 만한 깜짝 놀랄 선행을 베풀어서 제가 이 모습을 포착하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밀접한 게 아니죠. 거의 너무나 돈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임영웅님의 지인이죠.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에서 장애인 축구협회 이사장으로 계신 임영웅님의 지인분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 임영웅님과 군대에서의 인연을 맺었었던 바로 친형되는 분이죠. 또 그분의 결혼식장에 함께 등장했었던 임영웅님과 함께 등장했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실 거예요. 임영웅님이 이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이 장애인 축구협회에 수많은 축구화들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격을 했었죠. 그 당시 때 친구 되는 이 지인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비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안 밝힐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번에 이 장애인 축구협회 이 부산 대표팀 선수들이요, 전국대회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에 타는 영상을 이분이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을 좀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록색 트레이닝복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트레이닝복 누가 선물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했는데 이 선물이 무려 2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물은 축구화 선물이었잖아요. 임영웅님의 2번째 선물인 하계 트레이닝복 착용 완료, 뇌성마비 동호인 리그 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또 우리 영웅시대 분들 모르게 이렇게 장애인 축구팀 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닝복을 또 선물을 했었던 겁니다. 축구화에서 끝났던 게 아니에요. 단발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 덕분일까요? 이분들이 전국대회를 참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너무나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보이십니까? 부산과 충북 경기에서 3대1로 완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선물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경기에서 승리까지 하게 되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친구분에게 그러한 말을 했었죠.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님은 축구화에 이어 트레이닝복, 유니폼까지 깜짝 선물을 주면서 이 장애인 축구팀 분들을 또다시 응원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이분들이 건행 인사도 하고 임영웅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던 영상편지, 제가 예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눈부신 인성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집 앨범이 될지 신곡 앨범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콘서트가 될 수도 있죠. 얼마나 바쁜 일정을 쪼개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완벽에 완벽을 기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임영웅이란 가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 기사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친구분이 밝히지 않았다면 이 미담이 또 묻힐 뻔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사실이 우리가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감동과 감격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